안녕하세요. 저는 8명의 어린이 사역 목회자들, 그리고 219명의 어린이 교사들, 그리고 자녀를 신앙 안에서 정말 잘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한평화 목사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햇님 밧줄놀이를 하는 장면인데요. 부모와 교사들이 하나로 연결된 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이가 앉습니다. 앉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평화야 사랑해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라고 말하면서 줄을 당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아이가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자존감이 많이 회복될 뿐더러 그걸 진행하는 부모도 새로운 걸 배워갑니다. 여러분 사진에 아이가 행복해 보이나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교사들은 어때 보이십니까? 20kg이 넘는 아이를 저 정도로 높이 들 정도면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상을 찌푸릴 법도 한데 아이처럼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광경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행복해지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참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신앙 안에서 성장한 것을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영감의 글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소년들의 가정 교육에 있어서 협력의 원칙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크다. 성경이 가르치는 협력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자녀들이나 부모, 교사에게 유익한 일이다. 교육 28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2009년 성경학교 졸업생들은 3,356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한 교사는 300명이었습니다. 또 2011년으로 가면 성경학교 졸업생들은 1,869명, 257명의 교사분들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14년으로 가서 졸업생은 980명, 250명의 교사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년 전으로 와서 2020년 졸업생은 626명, 교사는 200명 정도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어땠을까요? 151명의 교사가 모든 어려움을 뚫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셨고, 그 결과 444명의 아이들이 졸업했습니다. 성경학교 졸업생 숫자에 따른 지도교사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09년 8.9%, 11년 13.7%, 14년 25.5%, 20년 31.9%, 21년도에는 34%. 통계를 보시면 아이들과 교사들이 계속해서 줄었지만 늘어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 숫자에 따른 교사 비율입니다. 이 말은 교사 한 명이 아이들을 더 가까이서 케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호남화폐의 교사들이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힘을 모았을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아직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3기말 기준으로 보면 943명의 아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릎 꿇고 마음 졸이며 매주 최선을 다하는 219명의 교사님들과 부모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전혀 꿈꿔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사역하는 가운데 경험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문명에 있어서 유럽을 앞서갔던 중국은 14세기까지 유럽보다 훨씬 앞서갔습니다.
화약, 인쇄기술, 항해용 나침반, 대포 등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기원전부터 대규모 식량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칼로 싸우는 동안 중국인들은 대포를 활용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상황이 역전되었을까요?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핵심 요인을 효율적으로 혁신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사회의 능력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소수의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으면 그것을 중앙정부에 올리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빠르게 지역으로 전달하고 보급하는 사회의 능력을 키워나갔다면 유럽은 비록 늦더라도 각 나라의 각 지역 상황에 맞는 탐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혁신을 이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맞게 협력하고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영감의 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소년들의 가정교육에 있어서 협력의 원칙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크다. 이제는 우리가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린이 사역이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와 교사와 합회가 협력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역교회에서 혼자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할 것입니다. 교사들의 어려움을 듣고 돕기 위해 정기적인 교사 모임을 지역에서 갖도록 할 것입니다. 독서 모임 지원을 통해서 교사들이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길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사역팀을 지원할 것입니다.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합회와 지역교회 어린이 사역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꼭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돌파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구하고 토의하며 조금씩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홈 어드벤처 사역팀, 교사 양성 사역팀, 컨텐츠 교재 개발 사역팀이 먼저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속 가능한 사역 분야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어린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교사분들이시여 이제 우리가 협력하는 데 힘을 쏟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협력함으로 사역한다면 더 행복한 사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